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협박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 보호법익은 상대방 의사 결정을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제가 그 추상적 위헌범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공포나 해악을 알리는 것, 이게 다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랬죠. 사람 생명과 신체 등등에서 위험을 알리는 것, 추상적 위헌범이다. 통설은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판례에 따라서 추상적 위헌범,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법적 이익.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할 때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소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 이익은 의사결정의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섭게 해서 의사결정을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피해를 가하는 것은 협박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박죄는 폭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죠? 협박죄는 말로 상대방을 때리는 거죠. 말로. 어, 폭행은 주먹이라면 협박은 말로. 자, 그러면 말은 쉽게 공격성이 있죠. 쉽게 우리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어떤 그 골수를 쪼갠다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평생 원수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협박죄라는 이 말은 폭행죄와는 달리 미수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서 나는 어, 뭐 참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자, 부모님을 협박하는 것. 부모님을 협박할 때는 가중처벌 된다겠죠. 가중처벌은 신분의 아들이 부모했다는 아들이 부모를 협박한 그 신분이죠. 가중처벌한 것은 부진적, 더 어, 처벌을 붙인다. 부진적 신분법이다. 또한 의사에 반해서 부모님도 부모님이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역시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그러나 특수 칼을 들었다든지 칼을 들었다면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법이 가중되고 의사에 반한 불벌죄가 아니다. 칼을 들었다면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또 이게 병이다. 상습적이다. 그러면 상습성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지 되죠. 그죠? 상습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뭐 칼을 들었다면 불법은 가중하겠지만 상습적이란 거는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책임 가중. 그래서 특수나 상습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특수나 상습은 죄질에 따라서 강하게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는 책임을 불법을 가중하고 상습은 책임을 가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협박죄 한번 그 간단한 영상 한번 찾아봤는데 봐볼까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실행하지 않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0대 남성 박모 씨는 내연 관계이던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A씨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칼을 들었으면 또 A씨와 특수협박이죠. 통화한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뒤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지만 항소했습니다. 박 씨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폭로하겠다는 말 역시 재회를 위한 설득 과정에서 한 말일 뿐이라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 씨가 피해자 일터에 찾아가 녹음 파일 존재를 언급한 점 등을 보면 실제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박 씨가 성범죄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말이라면 그 말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듯이 협박죄에 대한 어떤 그런 말로 인한 피해, 이 부분은 우리가 영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협박죄, 방금 말한 것처럼 해악의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하다. 그러니까 해악의 내용은 상대방이 말을 하든 상대방하고 친한 부모,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분에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여자분에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 여자분이 없고 이분의 엄마가 계시다. 그러면 이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딸에게 얘기하겠죠. 제3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한다. 이때 3자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 법인에 연락을 해서 법인을 피해를 주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해악의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홍길동의 부모님이면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홍길동에게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협박이다. 또 하나, 이때는 3자에는 직접적 3자에게 협박을 주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즉 법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기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고요.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의 객체라는 건 상대방이죠. 상대방. 나는 주체, 상대방 객체.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기에게 너 죽을래? 그러면 아기는 그것도 모르고 웃죠. 정신병자에게 너 오늘 밤 죽을래? 너 오늘 밤 내가 납치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정신병자 뭐라 합니까? 아기가 뭐 합니까? 그죠? 이 정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협박죄 상대방인 객체는 자연인의 하나고 협박죄에 대한 그걸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의 하나고 이 객체가 된다는 것,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법인은 두려움을 못 느끼죠. 법인은 이 말에 대한 두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교수님, 아까 말한 3자의 자연인 법인은 뭡니까?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협박죄가 주체는 나잖아요, 저잖아요, 그죠? 그러면 협박죄 객체는 내가 말로 공격하려니까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돼, 사람. 자연인. 사람.
사람 하면 뭐 아기도 사람이니까 자연인, 정신 능력 있는 자연인, 객체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말을 협박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분의 부모님, 어머님을 통해서 협박이 들어가는 수가 있고 또 회사에 글을 올려서 들어가게끔 하는 수가 있고 뭐 이 사람에게 말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든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주체 객체는 분명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협박죄 인정. 자연인에 대한 협박. 채권 추심 회사. 채권 추심 회사라는 거는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에다 넘겨서 우리 돈을 받아주세요. 돈을 받아주면 그 원금의 2%를 가지고 가세요. 이게 주로 하는 게 채권 추심 회사죠. 이러한 채권 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 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본사가 있죠.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 자, 그러면 이 본사가 있고 채권 추심 회사의 지사가 있죠. 이 지사장은 지사에 근무하죠. 그죠? 지사는 본사의 지휘를 받죠. 그죠?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회사 내부 비리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 대신 내 자신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다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나를 건들면 너희 본사는 망하게 만들겠다. 피해를 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거죠. 그죠?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미 회사의 임원인 상무이사라는 거는 본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분, 이런 분들을 상무이사라 하죠. 그죠?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명과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상무이사에게 당신 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내가 피해를 주겠다고 고지했단 말이에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한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협박하는 거는 말로 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걸 협박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협박의 내용은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추상적으로 막 두고 봐. 뭐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너가 몇 월 며칠 날 비리를 저지른 거를 나는 신고할 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 누구나가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공포심을 느낀다. 충분할 정도여야 된다. 협박의 방법은 말로 합니다. 말로 하지만, 자, 말로 하지만 무언의 말이 있죠. 무언의 말. 우리가 말로 하지만 무섭게 인상을 쓴다든지 칼을 들었다 놓았다든지 이렇게 무언의 말을 안 해. 하지만 무언의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 행동으로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봐봐 하고 갑자기 앞에 있는 동물을 공격한다든지 칼을 집어 던진다든지 동물을 향해서 어떤 이런 거동, 말과 무언의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언의 말. 이 거동이라는 거는 행동은
상대방 마음에 무언의 말을 하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거죠. 그죠? 자, 판례가 하는 말이에요. 판례. 우리 판례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판례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무언의 말, 행동. 자, 한번 판례를 볼까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 이 말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자, 누구나 그 말을 들으면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켰을 거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꼭 공포심을 일으킬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꼭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중요한 거는 인식, 별표할게요. 인식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인식을 할 정도면 된다. 공포심을 느껴서 막 두려움에 떨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인식할 정도. 자, 키포인트입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키포인트 인식. 자, 피고인이 말 한마디 없이 무언이죠. 무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다. 너 죽을래?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말 없이 하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나요? 그죠? 무언. 자, 제3자를 위한 협박죄. 자, 제3자를 지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피고인 갑이 피해자 을, 장모 엄마가 있어, 장모님. 피고인이 피해자 장모가 있는 자리에 서류를 보이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서 을을 세무조사 받게 하여 이 피해자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한 경우에 이 장모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말하겠죠. 이렇게 세무조사를 해서 을을 망하게 하겠다. 했다면 장모에게 했다면 장모는 을에게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노린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할 거냐. 어찌됐든 간에 을은 인식했나요? 안 했나요? 두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서 을을 피해를 주겠다는 내용을 장모를 통해서 인식했나요? 안 했나요? 인식했죠. 인식했다면 뭐가 된다?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워놓기 바랍니다.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별표,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 뭐다? 기수다. 따라서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했거나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때는 미수가 된다.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된다. 따라서 협박죄는 무슨 범이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신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이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알려줘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만 있으면 되지, 인식만 했으면 되지, 고지한 내용을 행동으로 실현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상대방을 떨게 하였다. 인식하게 했다라면 이미 성립한 거죠. 떨게 하려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불까지 지를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불을 지를 의사는
있다면 협박이 아니라 뭐죠? 방화죄의 고의가 되겠죠. 방화 고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보면 됩니다.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 욕을 한 거죠. 너 입 찢어버린다 욕을 한 거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의 결표, 의미가 없이 욕설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운전하다가 뛰어들면 욕하지 않나요? 자, 이런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악을 가하겠다. 진짜로 내가 너에게 이런 비리를 세무서에 신고할 거야. 진짜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너를 이렇게 해서 나는 비리를 알릴 거야. 하고 해악을 고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이니까 인식이 되겠죠. 그죠? 근데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협박했죠. 무섭게 해서 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협박하면서 무섭게 하면서 밀어넣고 운전해버렸어. 감금이죠, 감금.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게 감금이죠. 감금이 초점을 맞췄죠. 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 어떻게 한다? 흡수된다. 감금죄 목적으로 한 것들은 감금죄 흡수된다. 따라서 감금죄만 성립하고 흡수됐기 때문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협박죄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협박죄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협박죄 이런 작은 부분도 잘 이해하면 많은 부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받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